근데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스윙을 하면은 각 분절을 나눠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스윙을 하는데 제 라켓과 제 얼굴의 거리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정도의 거리는 유지가 돼야 돼요. 같은 스윙을 그냥 축만 이동시키면은 오른쪽, 왼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이 순간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핸드와 똑같이 이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고 순서대로 똑같이.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치다 보면 별로 힘이 세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 공을 빵빵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강하게 임팩트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강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지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어 보여요. 그죠? 사실 이렇게 라켓을 휘두르는 동작을 스윙이라고 하는데 강한 스윙을 만들어내는 스윙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래서 내 공이 약했구나, 혹은 이렇게 하면 더 강한 공을 때릴 수 있겠네 라는 힌트를 얻게 될 거예요. 이 컨텐츠는 4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시리즈고 이 영상은 3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기술을 머릿속에서 삭제하고 공의 높이와 구질에 따른 스윙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지난 영상에서 낮고 빠르게 오는 공을 위한 작은 스윙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임팩트를 위한 스윙법을 설명드려 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공이 낮고 빠르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공을 타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공이 낮고 빠르니까 큰 스윙보다는 짧고 빠른 스윙을 했고, 짧고 빠른 스윙이 하기에 적합한 손목의 구조와 그립을 잡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걸 이스턴 그립을 이렇게 잡았고 그립 전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면을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면을, 라켓 면을 그립이 아니라 팔의 회전을 통해서 이 면을 열어볼 거예요. 자, 우선 라켓을 이렇게 잘 잡고 팔을 이렇게 한번 뻗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을 접으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럼 이때 팔꿈치가 이 앞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팔을 그대로 펴주면은 이런 동작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공이 맞지 않겠죠. 이 태로 어떻게 공을 맞추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윙을 이렇게 면을 만들면서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은 팔이 이렇게 면을 만들면서 살짝 바깥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이렇게 회전하는 요거를 회내 스윙이라고 하는데, 클리어, 스매싱 같은 이 회전이 바탕이 돼서 스윙하는 거는 다 이 회내 스윙을 가지고서 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손을 이렇게 대서 이렇게 뻗었을 때는 이 팔꿈치가 그대로 손을 이렇게 닿았는데, 이 회내 스윙을 하면은, 자, 보세요. 팔이 이쪽 면이 손바닥에 닿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팔꿈치랑 손목을 사용해서 이런 스윙을 만들었죠. 이런 스윙. 사실 이 스윙만 잘 만들어도 어느 정도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갖고 해도 힘을 딱히 주지 않아도 면을 이렇게 열면서 이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임팩트를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스윙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팔 뻗고 팔꿈치를 접고 손목을 세워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이 팔꿈치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옮기는 이 동작을 잘 기억하세요. 이 동작. 이렇게 옆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옮겨보는 거예요. 제가 레슨을 해보면 어깨, 팔꿈치, 손목 이 각 분절을 나누지 못하고 몸이 이렇게 같이 팔꿈치를 앞으로 꺼내라고 하면은 몸이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연 것을 그대로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열고 반대, 열고 반대. 이 동작을 잘 기억하세요. 이 상태에서 열어주기, 이 상태에서 닫아주기, 이 상태에서 닫아주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윙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원래 여기 팔꿈치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했다면
이제 팔꿈치를 열고 닫으면서 스윙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팔을 뻗고 팔 접고 손목 세우고 팔을 연 다음에 스윙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보다 조금 스윙이 커지면서 조금 더 강한 임팩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까보다 스윙의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헤드가 가속이 되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이 회전보다 더 빠른 회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을 타고 하면은 방금 맞춘 것처럼 조금 더 강한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든 스윙을 이렇게 뻗고 손목 세우고 팔 굽히고 팔 열고 이거를 구분 없이 스윙을 하면은 그냥 이런 스윙이 되잖아요. 이런 스윙. 이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스윙을 하고 나면은 이 몸의 왼쪽으로 팔로우 스루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팔로우 스루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손목을 썼는데 팔로우 스루까지 넣어버리면 손목과 이 팔꿈치 어깨 분절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스윙, 이런 스윙으로 팔로우 스윙 중심에 어깨로 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서 멈춘 다음에 손목을 세우면서 라켓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조금 더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이어진 이 스윙, 이 분절을 나누는 스윙을 조금 더 익히기 위해서 던지고 회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면은 내 오른팔의 각 분절을 나누면서 순차적으로 가속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동작이었죠. 여기서 치고 손목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레슨을 받다 보면 코치님께서 어깨에 힘 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힘을 빼는지 알고 계세요? 사실 힘 빼세요 보다는 힘을 전달하세요가 정확한 말이에요. 이 어깨에서 팔꿈치 손목 라켓으로 힘이 이동을 하면은 공을 탁 맞추는 타구하는 순간에는 이미 어깨에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어깨에는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힘이 전달됐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분절을 나눠야 힘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동호인분들은 이 분절을 나누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하나의 형태, 분절점이 없죠.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힘 전달이 안 되고 타구하는 순간 어깨에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추게 되는 거죠. 각 분절을 나누지 못하니까 힘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임팩트는 매우 약해지게 되고 어깨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 빼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요 영상에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이 영상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스윙을 하면은 각 분절을 나눠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처음부터 분절을 나눠서 스윙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하면은 어깨에 있는 힘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강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팔의 회전과 각 분절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스윙을 역순으로 잘게 쪼개서 분절점을 나누고 연습을 한다면은 강한 임팩트를 위한 스윙의 기본을 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레슨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동호인분들의 스윙을 보면은 가지고 계신 힘보다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약해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분절점을 나눠서 스윙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 힘의 전달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어깨로 스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스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스윙을 배울 때 이 분절점을 나누는 것과 팔의 회전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냥 이렇게 큰 스윙으로 그냥 스윙이란 것 자체를 배우다 보니까 이 각 분절과 회전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손목을 세우고 팔 접고 여기서부터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팔을 열고 연습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이 분절 나누는 것과 팔의 회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스윙법을 조금만 연습하시면 임팩트가 내가 원래 치던 것보다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스윙을 할 때 주의할 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어깨가 귀에 붙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제가 스윙을 하는데 제 라켓과 제 얼굴의 거리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정도의 거리는 유지가 돼야 돼요. 이 거리가 좁혀지게 되면은 이 안쪽 어깨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이 위로 온다? 그러면은 팔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살짝 기울여서 이 공간을 유지하고서 쳐야 돼요. 그리고 더 옆으로 온다? 그러면은 더 기울이고, 더 옆으로 온다? 더 기울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 스윙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스윙이 요 스윙이 되고, 더 기울이면은 요 스윙이 되고, 더 기울이면은 요 스윙이 되고, 피면은 이 스윙이 되고. 같은 스윙을 그냥 축만 이동시키면은 오른쪽, 왼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이 순간 임팩트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윙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어깨랑 팔이 귀에 붙어서 스윙을 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을 할 수가 없어지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임팩트가 약해져요. 근데 저는 배울 때 이렇게 어깨가 귀를 스쳐 지나가게 스윙하라고 배웠거든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실제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립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동호인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자꾸 스윙하다 보면 그립을 이렇게 돌려요.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면을 그립이 아닌 팔의 회전으로 열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호인분들은 팔의 회전으로 면을 여는 것보다 이렇게 라켓을 돌려서 면을 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요. 이게 훨씬 더 쉽기도 하고 공도 잘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면이 돌아가는 순간 회전이 없어져요. 이미 면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 회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요. 이게 이런 회전 자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스윙이 작아지고, 스매싱처럼 스윙의 크기가 커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작으니까 어깨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팩트가 약해지고,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힘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윙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립을 정확히 잡은 다음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회전 스윙을 통해서 스윙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스윙을 하셔서 익숙해지셔야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백핸드도 똑같아요. 백핸드도 아까 전에 이렇게 뺀 거를 그대로 여기 옆에다 이렇게 빼고서 그 다음에 스윙을 이런 회전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회전, 이 회전과 이 회전,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이걸 열었잖아요. 백핸드도 똑같이 이 상태에서 회전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고 순서대로 똑같이, 그 다음에 열고 순서대로 똑같이, 포핸드랑 똑같이 세우고 접고 붙인 다음에 역순으로 스윙을 하면은 백핸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백핸드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포핸드랑 이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백핸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한 영상도 이 영상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왜 자꾸 다른 영상으로 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봐 그래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윙의 메커니즘 3번째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작은 스윙을, 이번 영상에서는 임팩트를 위한 스윙이지만 큰 스윙은 아니었죠. 임팩트를 위한 스윙을 했는데
이 스윙과 함께 분절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팔의 회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이 마지막 영상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만든 스윙을 더 키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 최종 형태의 스윙에서 가장 강한 힘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싶으시거나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 첫 번째 댓글에 보면은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 제가 영상을 하나 남겨드렸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가 남겨놨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 가장 강한 스윙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계, 그다음에 팔을 회전, 더